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제11강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354에서 424페이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전 강의까지는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에 이르려고 하는 그 대상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서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이나 절차를 사실 분석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분석 과정이다. 이전 분석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이제 가설 검정은요, 통계적인 어떤 분석 그리고 이제 그래프 분석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분석 부분요, 추정과 이제 가설 검정 이 부분들은요, 확증적 자료 분석이라는 세션에 가시면 21강과 22강에서 그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또 그래프 분석은 이제 데이터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에 가시면 일별량 자료라고 하는 그런 요런 내용으로 그래프 분석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수치적인 해석 내용들은 본 인터넷 강의를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11강에서는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세부적인 절차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애널라이즈 이전 단계, 즉 매저 단계, 매저 페이즈에서의 최종 산출물을 가지고 우리가 애널라이즈 페이즈로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스텝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잠재 원인 변수를 가져다 놓고요. 그들로부터 이제 가설 검정, 가설을 이제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 받은 요 변수를 가지고 X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낼 산출물이 바로 요 가설이라는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진행한다 그러면요, 이와 같은 가설이 산출물이니까 다음 일해야 될 내용에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X가 Y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형태의 입력이 완료가 되면 자, 요것을 검정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정말 이런 것인지.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어떤 단계가 또 하나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가설을 검정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뭘 할 거냐, 이것을 한 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무슨 분석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불량 건수인데요, 그것과 종합 만족도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X, Y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계량인 경우는 이제 산점도를 그리고, 자, 그로부터 관련성의 어떤 수치적 해석인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초보자나 아니면 분석을 뭐 자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명확하게 좀 지켜줄 어떤 세부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X에 대한 가설을 하나의 산출물로 본다면 그 산출물을 다음 장표에 인풋으로 넣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다. 자, 이런 논리로 정리가 좀 돼야 되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분석을 하는 거냐, 이러이러한 내용을 나는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한두 줄 적게 되면 그 분석 방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갖다 놔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없으면요, 여기 처음에 뭘 갖고 분석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시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못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처음엔 이런 이미지, 이런 어떤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떠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점도의 예입니다. 산점도를 갖다 놓고 분석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분석입니까? 동일한 X에 대해서 Y가 왜 이렇게 산포가 있느냐,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Y에 대해서 X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또 이 데이터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다른 것들과 구별돼서 떨어져 있는가, 이상치인가, 이상점인가,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가장 그 분석의 첫 스타트는 이상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Y에 대한 어떤 산포 요소, X에 대한 산포 요소, 이런 것들이 전부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로부터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추가 분석을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하나의 분석적 심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들어와서 검증을 하는 이런 제목에 대한 표현, 그리고 무엇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맞춰서 분석이 시작되고 실제 분석의 내용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언급하는 것.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요. 자꾸 어떤 분석적 심도를 깊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해야 될 데이터 분석의 과정이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분석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상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다. 또 이런 산부적인 요소는 왜 동일한 x에 대해서 y가 같은 그런 그 프로세스 내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가, y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분석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변동을 유발시킨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왜 이래? 이거 고쳐야 되네. 이런 그 개선 방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강하게 문자를 좀 하이라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x라고 하는 요 최초의 변수, 그죠? 요 불평불만 접수 건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x는 하나의 포지션을 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분석을 통해서 전체 프로세스 내에서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고, 변수는, 잠재원인 변수는요. 자, 그로부터 첫 번째 분석이 일어나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분석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또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를 통해서 또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식의 잦은 그 데이터 수집과 가설을 또 검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변경점,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에서 이게 왜 이러지? 담당자는 왜 이렇게 하지? 표준은 왜 이렇지? 그런 것들은 다 개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그 변곡점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키면 바로 그 임프루브에서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런 자잘한 것들을 올바로 잡아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러서 그것까지 해결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설 검정, 분석, 데이터 분석의 어떤 그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선 방향이 나온 거고요. 그럼 뭔 이유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분석을 또 해야 된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석의 심도가 또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점을 없애서 그것을 보정한 다음에 제 위치를 잡아주고, 또 데이터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산포가 일어난 것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것은 이제 개개인의 리더의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벌레가 생겼어, 이런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준다 그러면 임프루브는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각각의 그 개선 방향들, 각 단계별로 분석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선 방향들, 그런 것들은 최종의 그 스텝에서요. 식스시그마 관점에서는 이제 스텝 9 핵심 인자 선정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전부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아놓은 요 내용들은 절대적으로 앞장 어딘가에서 언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언급된 내용을 갖다 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갖다 놓은 그런 강조한 내용들, 개선에 대한 그런 방향들은 바로 맨 마지막 장에 각 변수별로, 각 잠재원인 변수별로 모아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모아둔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재검토해서 즉시 실천할 것은 여기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요. 또 중요하게 최적화가 필요한 요소들, 실험이 필요한 요소들은 인프루브로 넘겨서 최적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근본 원인, 그런 것들, 또 프로세스에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가는 이런 절차, 세부적인 절차, 이것이 이제 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통계적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확증적 자료 분석이나 탐색 자료 분석을 참조를 하시고요. 또 그것이 원리들이죠. 그래서 응용적 측면의 통계적 가설 검증은 별도의 세션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